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휴림로봇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보안 마감이 됐죠. 일단 분봉사항은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거 내리 꽂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있었죠. 휴림 에이텍. 실제로 휴림 에이텍이 상한가를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좀 이따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휴림 로봇과 휴림 에이텍이 어쨌든 분봉 흐름상 굉장히 커플링 되는 흐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오늘 휴림 로봇이 보안 마감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었어요. 수급적인 측면도 어쨌든 기관 측에서 계속해서 들어오죠. 또 기관 수급도 오늘 점검해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어디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사실 이들도 지금 물려 있거든요. 결국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올릴 거다. 그리고 휴림 로봇은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세력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로봇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느껴졌다.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추적해 볼 거니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주도남이 너무나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이은 하락이 있다 보니까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자, 많은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림 로봇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할 건데, 댓글창 뭐라고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요청드린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휴림 로봇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절대로 투매 안 하시죠. 오히려 매수세까지도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휴림 에이텍을 좀 비교해 드렸어요. 휴림 에이텍, 휴림 로봇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실제로 지분 현황이 휴림 로봇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간다라면 휴림 로봇한테도 좋은 거다. 그래도 실제로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얘가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게 이때죠. 이때 시간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0시 반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2시쯤 닫아주고 한 2시 반쯤에 상한가 풀리죠. 실제로 휴림 로봇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 10시쯤 저점을 찍고 휴림 에이텍이 본격적인 상승을 했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횡보를 해주다가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 휴림 에이텍이 상한가를 간 지점부터죠. 그리고 고점을 찍었던 게 휴림 에이텍이 상한가가 풀리기 직전에 고점을 찍고 풀림과 동시에 같이 하락이 나오죠. 일단은 오늘 휴림 로봇 자체는 휴림 에이텍이 어느 정도 살려줬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사실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이거 같아요. 오늘 원익홀딩스, 자, 시장의 대장주였던, 우리 로봇주 대장주였던 원익홀딩스죠. 원익홀딩스가 마이너스 14%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저점은 마이너스 18%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건 맞죠. 다만 요거 제가 휴림 로봇이랑 좀 약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원익홀딩스의 이런 매집 구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짧은 구간에서도 마지막 대량 거래가 나왔었고요. 자, 본격적인 수직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말랐죠. 사실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작죠. 많이 부족하게 작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세력들이 물량을 잠궜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동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자,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완벽하게 원익홀딩스의 유통 물량을 매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이 구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고, 적은 양으로도 이런 큰 하락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바로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세력 입장에서 자,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던 이 구간, 대략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매집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구간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루어졌던 이 2만원 구간에서 이 33,000원 구간까지 올린 건데, 실질적으로 얘도 세력 입장에서 평단가가 대략 한 요 구간 정도 되겠죠. 100%가 좀 안 되죠. 작년 11월부터 매집이 시작된 종목, 얘도 사실 휴림 로봇이랑 매집 기간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 구간
동안 매집을 하고 100% 수익도 안 되는 이거 먹고 엑시트를 한다? 아니에요. 자, 물량을 잠궜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을 적은 물량으로도 발생을 시켰던 거고, 결국 유통 비율의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텐데 이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 불가능하죠. 결국에는 올려치기 하면서 끝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를 염두하더라도 결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쌍봉 패턴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는 없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휴림노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림노브도 최근에 거래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매집했던 구간이 언제부터죠? 자, 요 구간부터. 사실 얘도 작년 11월부터 원익홀딩스가 움직였던 그 구간부터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매집이 일어났던 구간은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사안이 총 3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구간 동안 공격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었고, 이때마다 제가 매번 보여드렸던 게 뭐였죠? 자, 매번 기사가 나왔어요. 6월 달에 SK 엮어서 기사 내고, 자, 2월 달에도 SK랑 엮어서 기사를 내고, 자, 마지막에 상승 랠리가 나오기 직전에는 아예 인수설로 엮어버리죠. 전형적인 세력주 매집 패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호재 기사 내보내고 주가 올리고, 일부러 떨구고, 개인들 투매 받아먹는 매집. 여기도 마찬가지죠. 6월 달에 호재 기사 내고 하락시키면서 개인들 투매 받아 먹으면서 매집. 자, 요 구간에서 살짝 달랐죠, 양상이. 실제로 장대 양봉이 캔들,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에서 이 밑에를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더 밑으로 빼지 않았죠. 그렇다는 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SK 인수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 항상 이들이 원할 때마다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렸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휴림로봇이 좀 어떤 걸로 엮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앞전에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있어요. 휴림로봇에는요,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진 사내이사가 재직을 하고 있죠. 뭐 지금도 재직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다트이고요. 휴림로봇 오늘 분기보고서가 나왔네요. 24일자네요. 실제로 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전히 재직 중인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양력을 보시게 되면 삼성 미래전략실 상무를 역임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모바일 영업팀 전무까지도 역임을 했었네요. 자, 미래전략실이 원래는 삼성그룹사에서 굉장히 힘있는 그런 조직이었죠. 근데 이게 2018년 19년쯤에 없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보직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재직을 하고 있는 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또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휴림로봇 자회사 EQ셀. 사실 EQ셀은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죠. 제가 이것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EQ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노이즈가 있었어요. 일단 EQ셀은요, 25년 2월 3일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고 정리매매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EQ셀을 휴림로봇은 인수를 하죠. 양도인이 EID, 이화전기, 얘네들도 올해 9월 달에 다 상장 폐지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로부터 휴림로봇이 이 해당 EQ셀을 인수를 받죠. 실제로 EQ셀이 하는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좀 엮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당사는 반도체 후공정 기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죠. 거기에 플러스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장비 사업. 자, 실제로 이 매출 및 수주 상황도 보시게 되면요, LG전자랑 엮여 있어요. LG전자. 자, 이 트랜스퍼, 요게 아마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도 LG전자. 대부분의 거래처가 LG전자로 좀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좀 엮을 수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자, 2차 전지를 엮을 수도 있고, 반도체 후공정으로도 엮을 수 있고, 최근에 AI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군에 있는 섹터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데, 다만 차트적인 흐름상 대부분의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21선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 사실 라운드 피겨인 저는 5,500원은 좀 지켜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여기는 살짝 이탈한 상황에서 마감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이평선 자체가 60일선이 딸려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하셔야겠죠. 거기에 이 상한가를 갔던 캔들, 사실상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돈을 많이 썼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돈을 쓴
요 구간 어디선가 평단이 잡혀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은 가장 의미 있는 구간, 상한가가 시작됐던 4,700원 라인,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열어두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는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140만 주가량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네, 14,000주죠. 최근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금융투자는 중간중간 휴림로봇이 매집했던 구간에서 꽤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었죠. 실제로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이 되는 기간 동안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자,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자, 요 구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7월 24일. 자, 이렇게 주가가 또 떨어지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또 요 구간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요 구간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자, 요 구간 동안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게 요 날이죠. 11월 3일. 자, 요 날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요 구간 동안 매수가 들어왔으면 지금 여기서는 물린 거예요. 자, 금융투자 이대로 손절할까요? 아닙니다. 자, 금융투자의 특징은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는 사람이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 중장기적인 포지션도 가져가지만 프랍 트레이더라는 특성상 단기간에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 단기 성향도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물량을 결국은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올려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헤드앤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혹시라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실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준도 모르겠고 어디서 추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제 개인 번호를 좀 일단 공개해 드릴게요. 자, 010-1809-2562 이쪽으로, 자, 종목명 우린 휴림주주죠.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좀 안내 드려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앞전에 좀 안내 드렸던 내용인데, 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도 한 번씩은 다뤄 드릴 거예요. 다만 매수 타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영상에 녹여드려서 현재까지 해서 업로드하는 시간이 꽤 있다 보니까 이걸 방송에서 제가 공유해 드린다면 타점이 굉장히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휴림 로봇이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휴림 로봇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있다 보니 사실 삼성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소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해 대박 정보 한번 가져왔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500%도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요, 자,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3대1 무상증자가 진행된다라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3개의 주식이 공짜로 생기는 거를 무상증자라고 하죠. 뭐 이건 다 필요 없고, 결국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무상증자가 나오면 일단은 최근 트렌드상 100%는 간다. 근데 얘는 지금 점상 3연속 점상을 갖고 단기 330% 왔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종목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테마로 갈 수 있습니다. 테마로 가면 막 1000%씩 가는 종목들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무상 종목이 있었나 보시게 되면 이 온코닉 테라피, 얘도 단기 300% 왔죠. 재료는 당연히 무상증자예요. D&D 파마텍도 무상증자하고 급등했죠. 얘도 100% 넘게 갔어요. PNS 로보틱스, 얘도 단기 100% 났습니다. G2G 바이오 여전히 흐름 좋고 얘도 100% 갔어요. 자,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다? 이게 테마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과거에 테마로 갔던 종목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가 사실 이때 당시 대장이었거든요. 딱 봐도 많이 가 보이죠. 점상 상한가 유견상 같습니다. 유견상 가고 1300%.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보수적으로 한 500% 정도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유보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번다는 뜻이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고,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면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 대략 한 2000%가 좀 안 되죠. 사실 대기업 측은 약한 편인데,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는 나쁘지 않아요. 한 7200%. 꽤 높은 편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현대차의 10배가 넘는다. 자, 실제로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대략 75,593%.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그만큼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얘는 마음만 먹으면요. 30대 1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대 1은 가능하다. 자, 5대 1 하면 예상 수익률이 500%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실제로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아까 최초 보여드렸던 거죠. 자, 얘는 실제로 무상증자가 비율이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 했는데 330% 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00%, 아니죠. 3대 1 했죠. 3대 1. 3대 1하고 300% 갔습니다. 자, 요 정도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무상증자 비율은 5대 1이라면 50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역대급 종목이었던 HLB 바이오스텍 얘는 좀 많이 했죠. 얘는 무상증자 8대 1 했습니다. 8대 1. 그리고 나서 1300%.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종목 역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테마가 좀 강력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 5대 1 정도 예상을 해서 500%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률이 500%. 자, 요 정도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 볼 만하다. 자, 소액 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기대 수익률이 500%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걸로 또 시드 커지게 된다라면 또 추가적인 중장기 포트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고요.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얘기도 안 드려요.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 상가 유연상을 갑니다.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제 개인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고 타점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나 종목도 같이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휴림하고 옆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매집주까지 우리 무상증자 예상 종목 기대 수익률은 약 500%. 요거는 최소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같이 좀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17일이거든요. 일단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809-2561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18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이렇게 점상으로 갑니다. 이거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 112 누르시기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거든요. 이 더보기가 절대로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죠.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증시도 체크를 해보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을 보시게 되면요.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개, 960개, 거의 1000종목 가까이 하락을 해줬어요. 상승, 하락 비율로 굳이 코스닥을 비교하자면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자, 이것도 봐두시면 좋아요. 자, 외국인이 오늘 한 5,700억 정도 매수해줬죠.
실제로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둘이 합쳐 대략 한 7천억이 좀 안 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수 금액을 보면 5,700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친 금액은 7천억. 이게 무슨 뜻이죠? 나머지 종목에 대한 매도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대형주 장세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소형주,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다. 자, 그런 시장의 흐름도 있었으니까 휴림로봇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휴림로봇에 정말 괜찮은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대부분 이제 물타기를 하실 구간에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건 뭐다? 예, 구독이다.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상황 봐서 혹시라도 라이브로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꼭 영상 시청해 주시고, 요때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바로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힘든 구간이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일단은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린 것처럼 휴림노봇 역시도 1년이란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되겠죠. 요거 먹으려고 1년 동안 매집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더 올려치기 하면서 엑시트를 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